2001년 어느 여름날 미경은 58년 개띠였다. 남편은 의사였고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집을 떠나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미경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개띠클럽? 마우스 커서가 카페 제목 위에 멈췄다. 누군가는 이걸 진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같은 띠끼리 운명이 맞닿는다는 낭만적인 믿음 말이다. 미경은 웃음을 터뜨렸다. 황당하지만 한 번쯤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았다. 그렇게 우연히 개띠클럽이라는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법 큰 카페였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비밀 소모임 카페가 존재했다. 이 비밀 모임은 철저히 전 회원 동원 체제로 운영되었다. 회원이 탈퇴하거나 빈자리가 생기면 메인 카페에서 평소 눈여겨본 사람을 선정해 가입시켰다. 말하자면 일반 공개 회원이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비밀의 세계였다. 어느 날 미경은 낯선 사람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비밀 카페에 들어올 생각이 있나요? 메일을 읽는 순간 미경의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다. 평소 접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작은 긴장감이 섞였다. 그녀는 잠시 화면 앞에 멈춰서서 커서를 클릭할 손가락을 멈췄다. 들어가 볼까? 그 순간 미경은 자신이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밀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고민을 하던 미경은 결국 승낙해버렸다. 그 후 몇 번의 검증을 거친 끝에 미경은 정식 회원이 되었다. 얼마 뒤 첫 오프라인 모임이 통보되었다. 미경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이미 몇몇 운영진이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며 하나하나 이름표를 달아주고 있었다. 모임은 남자 12명, 여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자 개인 파트너가 정해져 있었다. 회칙상 파트너는 서로 승낙하면 한 달에 한 번 교체도 가능했다. 미경은 모임 초반부터 남자들의 경제적 능력에 놀랐다. 회비 전액은 남자들이 부담했고 여자들은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모임 자체의 분위기는 격식 있고 화기애애했다. 첫 모임에서 미경은 골프 장비를 판매하는 황 사장을 만났다. 매너가 좋았고 유쾌한 미소로 미경을 맞이했다. 모임 분위기도 생각보다 편안하고 즐거웠다. 사람들 사이에는 은근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공존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미경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미경은 생각했다. 이 모임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뭔가 특별한 세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직감했다. 첫 모임은 그렇게 지나갔다. 미경은 설렘을 안고 갔지만 막상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딘가 서운한 마음이 남았다. 무언가 특별한 경험 혹은 두근거림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평범하고 격식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몇몇 회원들이 쌍쌍으로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가벼운 속삭임 속에서 미경은 모임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때 황 사장이 미경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기 모임은 천천히 배워가세요. 미경은 그 말을 듣고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더 깊고 더 특별한 것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이 모임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미경은 이곳에서 자신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직감했다. 보름 후 미경은 두 번째 모임 통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날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장소는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의 별장이라고 안내되었고 황 사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다른 회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술에 취해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격식 없이 느껴졌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미경은 가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갑자기 영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미는 화면을 본 순간 손으로 V자를 그리며 별장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여자 3명이 영미 옆으로 달려가 함께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듯 영미가 남편과 동영상 통화 중인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출했다.
마치 리허설을 하듯이. 여보, 지금 우리 현옥이네 집이야. 응응, 맞아. 친구들이랑 정말 재밌게 놀고 있어. 영미는 핸드폰 카메라를 돌렸다. 3명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완벽한 연출. 완벽한 거짓말. 미경은 얼 수밖에 없었다. 처음 봐서 그런가요? 선미가 미경에게 말했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요. 우리는 각자의 남편을 위해 여자들만의 여행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편안하려고. 그게 가능해요? 놀랍죠? 사람은 원하는 걸 믿어요. 남편들은 아내가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싶거든요. 나머지는 눈에 띄지 않아요. 완벽한 속임수였다. 미경은 입 밖으로 넘어올 감정들을 억눌렀다. 그 순간 미경의 가슴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이 모임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곳은 아닌가 봐. 영미가 미경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해야 남편이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오늘 외박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미경은 모임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었다. 남편에게는 철저히 여자들만의 친목 모임으로 위장하고 늦은 시간대에는 남편을 속이기 위한 여자들끼리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것. 모든 것이 계산되고 연출된 완벽한 속임수였다. 그날 미경은 늦게 황 사장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에는 선미와 현지가 함께 타고 있었고 미경의 집 근처에서 황 사장은 잠시 내렸다. 그 뒤 현지가 운전을 이어받아 미경의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일부러 미경의 남편이 나오도록 유도했다. 마치 여자들만의 모임에서 미경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 것까지 완벽하게 연출해 준 것이다. 그날 밤 미경은 미소 지었다. 단 2번의 모임은 그녀에게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족과 일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숨겨진 해방구이기도 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임에 참석한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엔 어색했던 행동들도 이젠 자연스러워졌다. 한 번은 파티 중 남편에게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미경 옆에 다가와 함께 웃으며 화면에 등장해 주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감이었다. 그렇게 미경도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여자의 조연이 되어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 황 사장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함께 앉을 때 손이 맞닿는 것은 자연스러웠고 어깨를 감싸거나 잔을 건네는 손길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모임의 분위기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 파티장에 들어온 순간만큼은 각자의 파트너는 남편이고 부인이었다. 그 공간은 일상과 완전히 분리된 또 하나의 세계였다. 비록 아직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미경의 남편은 황 사장이었다. 그리고 황 사장 역시 미경을 부인처럼 다루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규칙만큼은 모두가 철저히 지켰다. 사적인 단독 만남은 금지. 연락은 오직 모임 운용진을 통해.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이 세계가 오래 유지되기 위한 나름의 질서였다. 미경은 알았다. 이 모임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비밀과 균형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균형 속에서 천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3달이 지났다. 그동안 미경은 모임의 방식과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음 모임 통보가 왔다. 이번에는 정기 외박 모임이었다. 장소는 속초, 나머지는 남자 회원들이 모두 준비해둔다고 했다. 미경은 순간 긴장했다. 외박 어떻게 말하지? 규칙상 남자 회원들끼리 또는 여자 회원들끼리의 개인 통화는 허용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경은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미야, 나 가고는 싶은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영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직 시간 있잖아. 그냥 우연히 만나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판을 짜면 돼. 그리고 영미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남편과 산책이나 외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영미가 등장하는 상황을 만든 뒤
그 자리에서 영미가 다음 주에 같이 모임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남편은 아, 여자들끼리 놀러 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일요일. 미경은 남편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했고 미경은 마음속으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공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자리에서 커피를 시키는 순간 어머, 너 미경이 아니야?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영미였다. 아니, 등장 타이밍까지 완벽한 영미의 연출이었다. 남편이 돌아보자 영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야, 다음 주에 우리 여자들끼리 속초로 2박 여행 가자고 얘기했는데. 너 꼭 와. 요즘 애들도 다 크고 집에서만 있지 말고.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그래, 다녀와. 여름인데 좋은데 다녀오지 뭐. 미경은 속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모든 것은 매끄럽게, 흔적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다. 설렘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더 딛는 두근거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는 평온했던 오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몇 일 후 금요일 저녁. 미경의 집 앞에는 미경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 셋이 탄 승용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 문을 열기 전 미경은 남편을 잠시 바라보았다. 다녀올게. 금방 와. 조금 미안했고 조금 떨렸다. 남편은 미경의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까지 나왔다. 여자들은 서로를 낯설지만 익숙한 태도로 미경의 남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말은 단정했지만 각자 해야 하는 역할의 일부였다. 차는 곧 집을 벗어났다. 상계동 근처에서 그들은 미리 준비된 대형 버스로 갈아탔다. 버스 안에는 이미 남자 회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리 역시 파트너끼리 자연스럽게 배정되어 있었다. 미경의 좌석 옆에는 황 사장이 앉아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모임 회장은 웃음 섞인 농담과 가벼운 게임을 이끌기 시작했다. 말끝에는 장난기가 있었고 대답과 시선에는 은근한 기류가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일상의 공기와 멀어지고 있었다. 속초에 도착했을 때 방 배정은 따로 공지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미경은 황 사장과 한 방이었다. 바다 공기가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멀리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저녁 식사는 회로 시작했다. 잔은 가볍게 오갔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지막은 노래방이었다. 노랫소리, 웃음, 술기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얕은 눈길과 말없는 신호들. 밤은 그렇게 깊어졌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여자 회원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 연출을 시작한다. 각자 남편과 아이들에게 동영상 전화를 걸면서 여자끼리의 여행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경도 함께 그런 연출을 했다. 남편은 웃으면서 잘 놀다 오라고 한다. 모두들 각자의 갈 길을 이미 가고 있었다. 황 사장은 말없이 미경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 힘은 세지도 않았지만 놓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방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을 지나면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어떤 문 앞에 마침내 도착한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일부 커플은 출발 시간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만큼 몰입된 밤이었음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10시쯤 모두 바닷가 근처 카페에 모였다. 햇빛은 유난히 깨끗했고 바다는 잔잔했다. 하지만 그 자리의 대화는 조용하지 않았다. 어제 어땠어? 난 아직도 몸이 후끈거려. 어휴,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웃음, 속삭임, 눈짓, 서로 알고 있다는 묘한 공감. 그리고 어제의 자신을 떠올리는 얼굴들. 영미가 미경을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미경 씨는 처음이잖아. 어땠어? 순간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을 잇는 목소리도 작았다. 새첫날처럼. 좀 부끄러워. 여자들은 장난스럽게 소리 지르고 테이블 위로 손을 맞부딪혔다. 그 장면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모두 느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 미경은 이제 완전히 그들과 같은 세계의 사람이었다. 다음 모인 한 달은 길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짧았다. 일상 속에서 흘러가야 할 시간들이 미경에게는 자꾸만 그날의 향기와 몸의 온도를 끌고 왔다. 설거지를 할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남편이 TV를 보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황 사장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여기선 내가 남편이에요, 알죠?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계속 가슴을 두드렸다. 남편과의 대화는 줄었다. 남편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말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조금 더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다음 정기 모임 공지. 장소 미정. 드레스 코드 블랙. 파트너 유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손끝이 떨렸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그 사이 어딘가였다. 미경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소파에 앉았다. 심호흡을 길게 했다. 그러나 생각은 너무 명확했다. 가고 싶다. 그런 자신을 깨달은 순간 미경은 약간 무서웠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이미 지나버린 느낌이었다. 그때 남편이 말한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미경은 순간 말을 잃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마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응.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남편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모습이 예전 같으면 든든했을 텐데. 지금은 어딘가 미안하고 어딘가 텅 빈 느낌만 남았다. 모임을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황 사장이 파트너 교체 쪽지에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미경이 지난 석 달 동안 믿고 의지했던 감정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숨이 조여왔다. 그날 밤 황 사장은 끝까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사람처럼. 미경의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와주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짧은 대답. 그 말 속에 끓어오르는 감정은 숨겨야 했다. 남편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황 사장을 위해 울고 있다는 것조차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낮 시간대.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적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보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니, 보낼 수 없었다. 이 관계의 법칙은 배워버렸으니까. 감정은 말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설명은 없다. 그냥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받는 사람이 있을 뿐. 그리고 지금 미경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미경은 그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심장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속초에서 느꼈던 뜨거움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다음 모임에 가고 싶었다. 황 사장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다음 모임 장소는 처음보다 더 세련된 분위기였다. 조용한 바바 같은 조명 아래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황 사장은 영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일부러 미경에게 보이라는 듯 자연스러웠다. 미경은 그 장면을 보고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미 결심은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나도 나대로 한다.
새로운 파트너 이름은 도윤. 해외 사업을 한다는 그는 말투가 부드러웠고 시선은 단정했다. 황 사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경 씨. 그는 악수를 오래 잡지 않았다. 손을 놓는 타이밍이 정확한 사람. 그 순간 미경은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황 사장을 보며 가슴이 뛰던 지난 날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다. 그건 설렘이 아니라 회복과 대체에 가까웠다. 파티가 진행되던 중 의례적인 게임과 술잔이 오고 갔다. 하지만 미경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미가 웃고 있었고 황 사장은 그 옆에서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경이 도윤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순간 황 사장의 표정이 딱 1초 아주 짧게 굳는 것을 미경은 놓치지 않았다. 그래.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심장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킨 듯 맑았다. 도윤과의 관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황 사장에 대한 복수심이 미경의 자제력을 잃게 한 것이다. 병원에서 HIV 양성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미경은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의사의 입술은 계속 움직였지만 말이 들리지 않았다. 추가 검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지만 그 말은 미경에게 닿지 않았다. 병원 문을 나서자 햇빛이 너무 밝았다. 사람들이 웃고 걷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미경은 가방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려 지퍼가 맞물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제서야 숨이 터졌다. 소리 없는 울음. 어깨만 크게 들썩이는 울음. 나 이제 끝인가? 남편도?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심장이 쪼개지는 듯 아팠다. 밤. 미경은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HIV 전파력. 남편 감염 가능성. 초기 치료 가능성. 수십 개의 창을 열고 닫고 또 열었다. 천천히 알게 되었다. HIV는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다. 초기 발견 시 약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 전염 가능성도 매우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이런 의학 정보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뼈에 사무치게 밀려오는 감정.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 미경은 휴대폰을 바라만 봤다. 손가락이 천천히 통화로 움직였다. 미경 씨 잘 지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가벼운 목소리. 그 순간 미경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도윤 씨나 병원에서 그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도윤의 대답은 너무도 차가웠다. 혹시 그 얘기 나에게 하는 거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말은 칼이었다. 숨을 베어냈다. 뚜뚜뚜. 전화는 바로 끊겼다. 미경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모임도, 황 사장도, 영미도, 도윤도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다. 남는 것은 단 하나.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남편은 경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채 주차장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차에 타지 못했다. 문을 여는 힘조차 나지 않았다. 말이 안 된다. 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경은 전보다 옷차림이 밝아졌고 외출 전 화장에 들이는 시간도 길어졌다. 모임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오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때는 그냥 여자도 숨 좀 쉬어야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 경수는 자신이 의사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인터넷을 뒤졌다. 감염 경로, 잠복기, 부부간 전염 확률, 위험 요인,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한 가지 결론이 선명해졌다.
미경 말고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확신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입으로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경수는 자신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믿어야 한다. BS.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둘 다 옳았고 둘 다 잔인했다. 경수가 선택한 방법. 직접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대신 미경의 모임을 확인한다. 그가 선택한 건 의심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사실을 알고 싶다. 단지 사실을. 며칠 뒤 저녁. 오늘도 모임 있어? 미경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밝게 답했다. 응. 금방 갔다 올게. 경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는 순간 표정이 사라졌다. 경수는 조용히 차를 몰고 미경이 탄 택시를 멀찍이 뒤따랐다. 심장은 뛰지 않았다. 심장이 아예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확인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었다. 모임장으로 들어선 미경의 표정은 단호했다. 지난 몇 달간 쌓인 감정과 공포, 책임감이 모두 한눈에 드러났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멈췄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 씨가 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HIV 양성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순간 바람처럼 공기가 바뀌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여자들은 숨을 죽였고 일부는 몸을 돌려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갔다. 한동안 공간에는 말 없는 충격만 남았다. 탈퇴했던 두 명, 그들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미경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뒤돌아보니 떨리는 심장과 차가운 손, 하지만 마음만은 한층 가벼웠다.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용히 따라온 경수는 모임 밖 골목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놀라고 도망치는 모습, 황 사장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미경이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까지. 경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진짜로 본 느낌이었다.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표정. 이제야 모든 것이 드러나는구나. 그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으로 먼저 돌아갔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조용히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게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주할 시간이다. 불빛 아래서 경수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심장은 차분하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경은 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다. 여보.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느껴졌다. 경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깨는 움츠러지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말없이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이 미경의 심장을 죄었다. 나를 나무랄 자격조차 없는 이 사람을 나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미경은 조심스럽게 경수 앞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망설이다 내려앉았다.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경수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말없이 조용히 흐르는 눈물만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를 추궁할 수 없었다. 아니, 나무라지 않았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배신과 분노를 뛰어넘어 단지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으로만 남았다. 미경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 그 순간 경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러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마. 말없이 떠나는 건 원치 않아. 미경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쌓인 두려움과 죄책감, 복수심과 회한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경수는 손을 내밀어 미경의 손을 잡았다. 뜨거운 온기,
그리고 변함없는 존재감. 사랑이란 이렇게도 조용히 모든 걸 덮을 수 있구나. 미경은 눈을 감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행히 둘은 증세가 초기라 치료가 잘 되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미경은 그 기간 동안 시골에서 따로 지냈고 경수는 가끔씩 그녀가 있는 시골을 찾아왔다. 말없이 그러나 늘 곁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미경은 여전히 경수를 볼 면목이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길은 결국 정해진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후회와 슬픔, 기쁨과 사랑을 모두 안고 걷는다. 그리고 언젠가 걸어온 길이 모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